딸의 결혼식 날 아침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여자 신부 어머니 아닌가? 근데 저 남자는 누구지? 성우가 달려나가 보니 아내 정미가 낯선 남자와 택시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오늘이 우리 딸 결혼식이야. 미쳤어? 성우가 절규했습니다. 정미는 차창 너머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난 이제 자유로워. 당신 옆에선 숨 막혔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4월 중순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아침 6시에 일어나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딸 수진이의 결혼식이 바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죠. 성우의 얼굴에는 기쁨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키워온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게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느새 55세가 된 중년 남성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늘어나고 귀 밑털에 흰털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딸의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여보, 오늘 예식장 최종 점검 가야 하는데 같이 갈 거지? 성우가 침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아내 이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화장대 거울을 보며 파운데이션을 발라가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 오늘 미용실에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오후에 수진이랑 드레스 최종 피팅도 가야 하고. 나중에 따로 가면 안 될까? 성우는 살짝 아쉬운 기색을 보였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바쁘겠네. 그럼 내가 먼저 가서 확인하고 올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정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데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늘 손에 쥐고 다니며 메시지가 올 때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일이 끝나고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죠. 성우야, 왜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빨리 나가야지. 정미가 명품 가방을 챙기며 재촉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미의 소지품들이 하나씩 고급스러워진 것 같았는데 성우는 미용실 사업이 잘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성우는 머릿속 잡생각을 떨쳐버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그래. 우리 수진이 시집 보내는 일인데 뭔 걱정이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회사에 도착한 성우는 직원들과 함께 결혼식장 인테리어 마무리 작업을 점검했습니다.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우에게 딸의 결혼식장 꾸미기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장식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정말 예쁘게 나왔네요. 특히 저 백합 장식은 정말 우아해요. 따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막내 직원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우리 수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얀 백합을 좋아했거든.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리기 숙제하면서 아빠, 나 결혼할 때는 백합꽃으로 가득한 결혼식 하고 싶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 성우가 흐뭇하게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은 성우의 딸 자랑을 들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모두들 성우가 평소 얼마나 딸을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일이 바빠도 수진이의 학교 행사는 빠뜨리지 않았고 대학 졸업식 때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성우는 예비 사위인 김태훈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태훈은 성실한 회사원으로 수진이와 3년째 사귀고 있었죠. 성우는 태훈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수진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난 태훈은 평소보다 조금 긴장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결혼 준비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곧 한 가족이 될 텐데. 그런데 태훈아,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어?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나? 성우가 태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태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다 보니까 조금 떨리네요. 수진이를 잘 모실 수 있을지. 그런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완벽한 사람은 없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성우가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결혼식 당일 일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객 명단부터 식순, 그리고 신혼여행 계획까지 꼼꼼히 점검했죠. 성우는 태훈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적어도 딸의 미래는 안정적일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도 아버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항상 우리 아빠가 최고야라고 말하거든요. 태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성우는 기분이 좋아져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평소엔 까칠하게 굴면서 말이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정미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수진이랑 드레스 피팅 늦게 끝남. 먼저 저녁 드세요. 김밥 사뒀으니까 드세요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죠. 성우는 혼자 김밥을 먹으며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자꾸만 정미의 최근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예전에는 가족 식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정미가 언제부터인가 혼자 먹고 가라는 쪽지를 자주 남기게 됐습니다. 결혼식만 끝나면 우리 집안도 평온해지겠지. 요즘 정미가 바쁜 것도 딸 결혼 준비 때문일 거야. 나도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성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정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수진이는 드레스 잘 맞았대? 성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잘 맞았어. 근데 나 너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잘게. 정미는 성우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고 바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우는 거실에 혼자 남아 결혼식 초청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수진이와 태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내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괜찮아. 성우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정미를 바라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각자의 일에만 바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딸 수진이가 새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정미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끝으로 걸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맑은 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날씨라도 좋으니 다행이다.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예식장에 가서 최종 점검을 하고 11시에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를 만나 꽃다발을 전해주고 오후 2시에 결혼식이 시작되는 일정이었죠. 여보, 벌써 일어났네? 정미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응, 너무 일찍 잠이 깼어. 커피 한잔 할래? 성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한 잔 마실게. 정미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어색하게 끊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죠. 성우는 정미가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미야, 오늘만큼은 핸드폰 좀 내려놓고 우리 딸 결혼식에 집중하자.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미용실에서 연락이 올까봐. 정미가 얼른 핸드폰을 가방 안에 넣으며 변명했습니다. 오전 9시 성우와 정미는 각자 결혼식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성우는 새로 맞춘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만큼은 딸의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거든요. 자기야, 어때? 괜찮아 보이지? 성우가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응, 좋아 보여. 정미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화장을 마저 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정미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왠지 마음이 딴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먼저 예식장 가서 확인하고 있을게. 너는 수진이랑 같이 오면 되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우야, 나 급한 볼일이 하나 생겼어. 잠깐만 다녀올게.
금방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볼일인데? 오늘 우리 딸 결혼식인데. 미용실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아. 정미가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성우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정미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결혼식 전에는 꼭 도착할게. 정미가 외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성우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딸의 결혼식 날 아침에 집을 나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식장에 도착한 성우는 마지막 점검을 하며 하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미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거든요. 오후 1시가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입구에서 인사를 나누며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입구 쪽을 힐끔힐끔 바라보며 정미를 기다렸죠. 형님 축하합니다. 수진이가 정말 예쁘게 컸네요. 성우의 동생이 가족들과 함께 도착하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정미는 어디 갔지? 아직 안 왔네. 성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금방 오시겠죠. 결혼식 준비하느라 바쁘셨을 거예요. 동생이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결혼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성우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정미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 하객이 웅성거리며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혹시 저 여자 신부 어머니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구지? 신랑 아버지는 저기 서 계시는데. 성우는 하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예식장 입구 쪽을 보니 정미가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성우는 급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면서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깨달았죠. 그 남자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차재혁이었습니다. 정미야, 뭐 하고 있어? 곧 결혼식 시작인데. 성우가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정미와 재혁은 성우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정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성우야 이게. 정미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성우야 오랜만이다. 재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재혁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성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미와 재혁의 표정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잠깐 너희 둘이 왜 함께? 성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어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성우 씨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정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성우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재혁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성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정미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위 하객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미야, 너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위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죠. 성우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정미가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 성우를 부를 때 여보라고 하던 정미가 성우 씨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재혁이 성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성우는 화가 나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재혁,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아내를 어떻게 한 거야? 성우야 진정해.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재혁이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바로 코앞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오늘이 우리 딸 결혼식이야. 미쳤어? 정민은 성우의 절규를 들으며 잠시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성우 씨, 저도 이런 날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왜 하필 오늘이야? 왜 수진이 결혼식 날이야?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하지만 정미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더라. 그 순간 성우는 재혁의 말에서 오만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미를 구해준 영웅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견딜 수 없다고? 뭘 견딜 수 없다는 거야? 정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요. 당신 옆에선 숨이 막혔어요. 재혁 씨와 있을 때만 진짜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우는 정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딸을 함께 키워온 동반자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뭐였어? 수진이는? 우리 가족은 뭐였다는 거야? 성우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혁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현실을 봐. 정민은 이미 선택했어. 나를 선택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우는 재혁에 대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재혁은 늘 경쟁심이 강했고 성우보다 잘나 보이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성적도 인기도 모든 면에서 성우를 이기려고 했었죠. 너, 설마 나 때문에? 나에 대한 질투 때문에? 성우가 재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혁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뭔 소리야? 이건 사랑 때문이야. 정미와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사랑? 성우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거야? 딸의 결혼식 날 이런 짓을 하는 게 사랑이야? 하객들은 점점 더 많이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딸의 결혼식이 이런 추문으로 얼룩지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정미야, 제발. 오늘만은 안 돼. 수진이를 생각해서라도. 성우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수진이에게는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이제 가야 해요. 정미와 재혁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성우는 달려가서 재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재혁, 너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좋아? 내가 뭘 얻겠다고? 재혁이 성우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넌 늘 나보다 못났어. 학교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도 결국 내 쪽을 택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재혁의 오래된 질투심과 복수심이 만들어낸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너, 처음부터 계획한 거구나.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성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재혁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건데? 이미 늦었어. 정민은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그때 예식장 안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진이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딸을 보고 순간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상황이었죠. 수진아, 엄마가 설명할게. 나중에.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요? 지금 제 결혼식인데 나중에요? 수진이가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딸의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지다니요. 재혁은 정미의 손을 잡고 강제로 택시에 태우려 했습니다. 정미야, 이제 가자. 여기서 더 이상 머물러봤자 좋을 게 없어. 엄마, 엄마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뛰어가려 했지만 드레스가 길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성우가 급히 딸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이미 택시 문이 닫혔고 정미와 재혁을 태운 택시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무력하게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당황한 채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수진이는 아버지 품에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딸을 안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그리고 딸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성우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오열하는 딸을 안고 있으면서도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수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죠.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왜 이런 일을? 수진이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아빠가 있잖아. 성우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예식장 안에서 태훈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동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태훈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누군가 상황을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어요. 결혼식 당일에. 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태훈아, 미안해.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태훈이 수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태훈의 모습을 보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사위만큼은 이런 상황에서도 딸을 지켜주려 하고 있었거든요. 하객들은 당황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음을 다잡고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결혼식을 잠시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갑자기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결혼식 해요. 수진아? 성우가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떠났다고 해서 제 결혼식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태훈 오빠도 기다려왔고 하객분들도 다 와주셨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태훈이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무리하지 마. 이런 상황에서. 아니에요. 저는 엄마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아빠가 계시잖아요. 수진이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딸의 강인함에 놀랐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딸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예식장 관계자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식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성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우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예감이 들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데? 수진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사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성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며칠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아빠는 엄마가 친정에 갔다고 생각하셨지만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분명 정미가 어머니가 아프다며 친정에 간다고 했었는데 며칠 후 돌아왔을 때 이상하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던 기억이 있었죠. 그때도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학원에서 일찍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봤어요.
엄마가 모르는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걸. 성우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정미의 이중 생활이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다는 말이었거든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성우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했는데. 수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가족이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태훈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네. 그래서 더욱 빨리 결혼하고 싶었어요. 이런 가정을 떠나서 태훈 오빠와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수진이가 태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10년 동안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살아왔다니요. 그리고 그 때문에 빨리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해. 내가 그런 걸 혼자 견뎠구나. 성우가 딸을 다시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잘못 없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수진이가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성우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와 수진이가 동시에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뭘 말하려는 거야? 성우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태훈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차재혁 회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제가 회사에서 대출을 받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차재혁 회장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태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 성우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수진이와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일부러 소동을 일으키라고 했어요.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성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마저 재혁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이었죠. 모든 것이 재혁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수진이와 결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일부러 소동을 일으키라고 했어요. 태훈의 고백을 들은 순간 성우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태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태훈 오빠, 뭔 소리예요? 우리가 만난 것도 사랑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태훈은 눈물을 흘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지만 너를 만나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 이건 진짜야. 그럼 왜 지금에야 말하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성우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의 복수는 단순히 정미를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딸의 결혼마저 조작해서 성우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럼 너는 처음부터 우리 수진이를 이용한 거야? 성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태훈이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차재혁 회장의 협박 때문이었지만 수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태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속여온 거예요? 수진아, 제발 믿어줘.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이 거짓은 아니었어. 태훈이 수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진이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성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태훈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이것마저 재혁의 각본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태훈아, 그럼 차재혁이 너한테 정확히 뭘 시켰어? 성우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결혼해서 아버님의 인테리어 회사 정보를 빼내라고 했어요. 특히 고객 명단이나 입찰 정보 같은 것들을. 뭐? 성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회사 정보를? 네.
차재혁 회장이 건설업계에서 경쟁업체들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의 회사도 그 대상 중 하나였고요. 태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성우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사업적인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 결혼식을 망치라고 한 것도?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오늘 일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 어머님이 차재혁 회장과 함께 나타날 줄은 몰랐다고. 태훈이 급히 해명했습니다. 성우는 태훈의 말에서 진실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럼 너는 정미와 재혁이 오늘 이런 일을 벌일 거라는 걸 몰랐다는 거야? 네, 정말 몰랐어요. 저는 그냥 결혼 후에 천천히 정보를 빼내라고 했을 뿐이에요. 태훈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수진아. 태훈이 애타게 불렀지만 수진이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때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마음을 다잡고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오늘 결혼식은 취소하겠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항의했습니다. 수진아, 이 상황에서 결혼식을 강행할 수는 없어. 너도 지금 혼란스럽잖아. 성우가 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태훈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로 수진이를 사랑해요. 차재혁 회장의 협박에서 벗어나서 진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어떻게 믿어요? 3년 동안 속여놓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재혁이었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우야, 나 재혁이야.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무슨 면목으로 전화를 하는 거야? 성우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우리 어디서 따로 만나자.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더 있어. 재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진실? 성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미의 과거에 대한 거야.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많아. 재혁의 말에 성우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한강공원 반포대교 밑으로 와. 혼자 와야 해. 재혁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누구 전화였어요? 재혁이었어. 만나자고 하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수진이가 걱정했습니다. 태훈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차재혁 회장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를 협박할 때도 무서웠거든요. 성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에 대한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알아야 했거든요. 괜찮아. 나는 가봐야겠어. 수진아, 너는 태훈이랑 집에 가서 좀 쉬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같이 갈게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안 돼. 너는 지금 충분히 충격을 받았어.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예식장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재혁이 말하는 정미의 과거란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자신이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한강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성우는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수진이를 낳고 기뻐하던 정미의 모습도 함께 웃고 울던 순간들도 모두 연기였을까? 성우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궁금증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 도착한 성우는 멀리서 재혁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는 한강의 모습이 평소 같았으면 아름다웠겠지만 지금 성우의 마음에는 분노와 궁금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성우야, 왔구나. 재혁이 성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재혁의 표정에는 오만함 대신 묘한 진지함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정미의 과거에 대해 뭘 말하려는 거야? 성우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재혁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너는 정미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해?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 성우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미가 너와 결혼하기 전에 뭘 했는지 알고 있어? 재혁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미는 자신과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었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미용 일을 배웠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성우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재혁이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미는 너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적이 있었어. 성우는 깜짝 놀라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20대 초반에 부산에 있는 남자와 결혼했었어. 그런데 1년 만에 이혼했지.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하더라. 재혁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성우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5년 동안 정미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사실이야?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정미는 그 결혼에서 아이도 있었어. 아들 하나를. 재혁의 말에 성우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라고? 그럼 수진이한테 형이 있다는 거야? 성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 아이는 정미가 이혼할 때 전 남편이 데려갔어. 그 후로 정미는 서울로 올라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지. 그때 너를 만난 거고.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성우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를 묻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새로운 시작을 원했으니까. 재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2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말하지 않다니. 재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미가 너한테 숨긴 건 그것만이 아니야. 성우가 불안한 마음으로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너희 아버지 말이야. 20년 전에 실종되신 그분. 재혁의 말에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와? 성우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성우의 아버지는 성우가 30대 중반일 때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가셨다가 그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것이었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에 정미랑 만난 적이 있어.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정미랑? 성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당시에 부동산 투자를 하셨잖아. 그때 정미가 그 투자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 재혁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 아버지가 투자하려던 땅이 있었지? 그 땅 정보를 정미가 미리 알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거야. 재혁의 말에 성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큰 손해를 본 것도?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때 내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잃으신 거야. 그 충격으로 실종되신 거고. 재혁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기 전에 며칠 동안 굉장히 우울해하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못 믿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도 기억났죠. 그런데 정미가 왜 우리 아버지를 속였을까? 성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야, 성우야. 정미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성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서 실종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증거가 있어? 성우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재혁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봐.
당시 부동산 거래 명세서야. 정미 명의로 된 비밀 계좌로 큰 돈이 들어온 기록이 있어. 성우가 핸드폰 화면을 보니 정말로 정미의 이름으로 된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실종된 바로 그 시기에 말이죠. 에이, 이걸 어떻게 알았어?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당시에 부동산 일을 했었잖아. 우연히 알게 된 거야. 그런데 너한테 말하기가 어려웠어. 재혁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까지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정미가 나와 결혼한 것도.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산된 것일 수도 있어. 내 집안의 재산 상황을 알고 접근했을 수도 있고.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2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을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진이를 낳고 함께 키우던 시간들, 힘들 때 서로 위로하던 순간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건가요? 재혁아, 그럼 너는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재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정미에게 접근한 거야. 내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지만 성우는 재혁의 말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한강의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마음도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석양이 완전히 지고 한강의 어둠이 내려앉는 가운데 성우는 재혁의 말들을 소화하느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을 가능성, 그리고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 실종에 관련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 말이죠. 재혁아, 그럼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알려준 거야? 성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재혁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성우야, 사실은. 그때 갑자기 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아빠, 빨리 집으로 와요. 엄마가 집에 와서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수진이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정미가 집에? 성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방에서 짐을 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서류들도 가져가려고 해요. 아빠 서재에 있던 중요한 서류들까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성우는 급하게 재혁에게 말했습니다. 미안, 집에 가봐야겠어. 성우야, 잠깐만. 내가 해야 할 말이 더 있어. 재혁이 성우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이미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집에 도착한 성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거실에 여러 개의 가방들이 놓여 있었고 정미가 급하게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정미야, 뭘 하고 있는 거야? 성우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정미는 성우를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물건들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내 서재에 있던 서류들까지? 성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금고도 열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열었나 봐요.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고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현금,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정미야, 금고를 왜 열려고 했어? 성우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정미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물건도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우는 정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미는 금고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수진아, 엄마가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려고 했어? 성우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랑. 그리고 할아버지 관련된 오래된 서류들도 찾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재혁이 한강에서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실종과 정미의 관련성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정미야, 우리 아버지 관련 서류를 왜 찾고 있었어? 성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냥
혹시 중요한 게 있나 해서. 성우는 정미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재혁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이죠. 정미야, 나한테 숨기는 게 더 있지? 성우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정미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성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금고를 열어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성우는 서재로 가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들, 보험 서류들,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죠. 성우는 아버지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투자하려 했던 부동산 계약서 초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미의 서명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뭐야? 성우가 서류를 들고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그 서류를 보고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정미야, 이 서류에 내 서명이 왜 들어있어? 우리 아버지 투자건에 내가 왜 관련되어 있는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도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정확히 뭘 했는지 말해. 성우가 다그쳤습니다.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에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 그래서 뭘 했다는 거야? 성우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아버님의 투자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미리 알려줬어. 그 대가로 돈을 받았고. 정미가 고백했습니다. 성우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혁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잃은 것도.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을? 성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정미야,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미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시에 전 남편 빚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요. 전 남편? 성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미는 이미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저는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있었고. 수진이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게 형이 있다는 거예요? 성우는 재혁이 한강에서 해준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재혁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정미야, 그럼 재혁이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성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재혁이가 뭐라고 했어요? 성우는 점점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미야, 그럼 재혁이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성우의 질문에 정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미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이가 당시 그 부동산 거래의 배후였어요. 성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뭐라고? 20년 전에 제가 아버님의 투자 정보를 넘긴 상대가 바로 재혁이었어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성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혁은 처음부터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재혁이가 너를 이용해서 우리 아버지를. 성우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미안해요, 성우야.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 남편의 빚 때문에. 정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충격을 받은 채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지만 재혁이가 몇 달 전부터 다시 나타나서 협박을 시작했어요. 정미가 고백했습니다. 무슨 협박? 성우가 물었습니다. 과거 일을 당신에게 폭로하겠다고. 그리고 수진이 결혼도 망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재혁의 복수는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라 20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먼저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이제는 자신의 가정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성우야, 집에 와 있었구나. 재혁이 여유롭게 말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차재혁, 너 지금까지 모든 걸 계획한 거구나. 성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혁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네. 20년이나 걸렸지만 왜 이런 짓을 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성우가 절규했습니다. 재혁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성우야, 넌 학창시절부터 늘 나보다 인기가 많았어. 성적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여자들도 너를 좋아했지. 그런 내가 항상 밉했어. 그런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을?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내 아버지가 당시에 큰 부동산 투자를 성공시켰다면 너희 집안은 더욱 부유해졌을 거야. 그걸 막고 싶었어. 재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재혁의 비틀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야? 죽음? 재혁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야, 내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성우와 수진이가 동시에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내 아버지는 지금 부산에서 살고 계셔. 재혁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20년 전에 실종되셨어. 실종된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나신 거야. 배신감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계시지.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정미가 놀란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물론이지. 내가 가끔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거든. 재혁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20년 동안 혼자 계셨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주소를 알려줘. 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어. 성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재혁이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작은 식당을 하시고 계셔. 그 순간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말이죠. 재혁아, 이제 그만해. 내 복수는 여기서 끝이야.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 재혁이 비웃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회사도 망가뜨릴 거야.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해. 난 이제 내 게임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성우는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정미야, 우리는 이제 끝이야.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을게. 다만 수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줘. 정미가 눈물을 흘리며 수진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서. 수진이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제 길을 갈 거예요. 엄마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6개월 후 성우는 부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는 많이 늙으셨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우가 물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들아,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커서. 그리고 너희한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 성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수진이는 태훈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뵈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갔죠.
어느 날 저녁 성호는 카페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아버지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뭘 깨달았나? 배신은 제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줬어요. 이젠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다시 시작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들아. 진정한 행복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오는 거란다. 창밖으로는 부산 바다의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털어내고 아버지와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죠. 재혁의 복수는 성우의 옛삶을 파괴했지만 결국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 용서의 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말이죠. 성우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